안녕하세요. 은하쌤입니다. 오늘은 GTQ 일러스트 2급 기출문제를 CC 버전으로 풀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띄워드린 문제는 2023년 2월달 A유형 문제입니다. 작업하기에 앞서서 작업 환경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러스트를 실행하고 나면 오른쪽 상단에 조그만 네모 단추가 있을 거예요. 지금의 작업 환경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단추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기본적으로 에센셜이라고 하는 작업 환경으로 설정이 되어 있을 텐데요. 저는 문제풀이하는 동안에 CC2022 버전을 사용하고 있고 여러분들께서 사용하시는 버전과 살짝 다를 수도 있어요. CC 버전은 거기서 거기인데 예전에 사용하던 CS 버전과는 환경 설정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CS 버전을 사용하고 계신 분들은 에센셜이라고 하는 작업 환경으로 설정을 해주시고요. 최신 버전인 CC 버전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에센셜 클래식이라고 해서 예전 버전에서 사용했던 그 작업 환경과 비슷하게 설정을 해놓고 들으시면 문제풀이할 때 보는 환경과 똑같이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에센셜 클래식. 이렇게 미리 만들어져 있는 작업 환경 말고 내 입맛에 맞게 하나하나 수정도 가능한데요. 왼쪽 꼭대기에 에디트라고 하는 메뉴 클릭하시게 되면 제일 끝자락에 프리퍼런스라고 하는 또 다른 환경 설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메뉴들이 보이는데 아무거나 눌러도 대화창은 똑같이 떠요. 시험 문제에서 필요한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각각의 메뉴 누르시게 되면 옆쪽에 있는 옵션 일일이 바꿔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우선 제너럴이라고 하는 곳에 가셔서 쇼 툴팁이라고 하는 건 V체크를 꺼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도구들을 자꾸 선택할 때마다 부연 설명들이 이렇게 창문으로 막 뜨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좀 귀찮은 관계로 툴팁은 꺼두도록 할 거고요. 유니트라고 하는 단위를 보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문제에서는 밀리미터 단위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맞춰놓는 게 좋겠죠. 스트로크, 선의 경우, 글자의 경우에는 포인트 단위를 쓰고 있으니까 그것들도 제대로 설정이 되어 있는지 한번 더 보시는 게 좋겠고요. 개체들을 선택하실 때 이 아이들의 위치 잘 넣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려면 눈금자를 꺼내 놓으셔야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뽑으실 수가 있고요. 가이드라인의 색깔을 눈에 잘 보이는 색깔로 수정도 가능합니다.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는 메뉴에 보시게 되면 컬러를 선택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스마트 가이드라고 하는 친구도 있는데요. 내가 원을 그릴 거다, 도형을 그릴 거다 라고 할 때 가운데가 어디입니다, 선의 끝자락이 어디입니다 라고 보여주는 똘똘한 친구들이에요. 다만 메저먼트 레이블이라고 하는 친구는 V체크를 꺼두셔야 도형들을 들어서 옮길 때마다 도와주느라고 생기는 길다란 막대기가 있는데 그 친구는 안 보이게 감춰주실 수가 있으세요. 유저 인터페이스에 가보시게 되면 브라이트니스라고 해서 밝기 조절도 가능합니다. 아무래도 그래픽 작업할 땐 눈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어두운 테마로 되어 있을 거예요. 저는 문제풀이하는 동안에는 잘 보이라고 밝은 테마로 바꿔놓도록 하죠. 여기까지 설정을 하시게 되면 문제풀이하는 데는 지장이 없겠네요. 오케이. 그럼 첫 번째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문제지에 보게 되면 파일의 이름과 크기가 지정이 되어 있군요. 왼쪽 꼭대기에 파일 새로 만들 거고요. New에 가셔서 파일의 이름을 주시면 될 텐데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죠. 파일의 이름은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첫 번째 문제니까 1이라고 줄 거고요. 단위가 밀리미터 단위입니다. 폭은 100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맞춰주시고요. 하이트 높이는 80입니다. 컬러 모드 기본적으로 CMYK라고 잘 되어 있을 거예요. 그레이트. 눈금자를 꺼내 놓으셔야 가이드라인 뽑기 좋다라고 했으니까 보여주십시오 뷰에 가셔서 룰러스를 쇼 룰러라고 켜주시는 게 좋겠죠. 문제지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색깔 값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이외에 다른 색깔이 들어가면 감점 처리가 될 테니까 요 친구들만 따로 모아두도록 할게요. 미리 만들어져 있는 색상들은 스와치에 들어가 있을 텐데요. 새로운 그룹으로 따로 모아두도록 하겠습니다. 뉴 그룹 누르셔서 이름은 굳이 주지 않으셔도 돼요. 오케이 하시게 되면 새로운 그룹이 생성된 게 보일 거고요. 내가 필요한 아이들은 요 동네에다가 다 모아 놓으시면 됩니다. 더하기 단추를 누르시게 되면 뉴 스와치라고 해서 색깔들 추가하실 수 있을 거예요.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CMYK 색상들을 정확하게 넣어주시면 되겠죠? 값에 대해서 명기되어 있지 않는 것들은 0입니다. M 100, Y 100, K는 40. OK라고 누르게 되면 색상 값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 확인되시죠? 반복하시면 됩니다. 더하기. 필요한 색상 값들은 다 뽑았습니다. 그렇다면 개체를 그려주시면 될 텐데 어느 정도에다 배치할 건지 가이드라인을 뽑아서 위치 정도는 맞춰주는 게 좋겠죠. 얼굴은 왼쪽이 10 조금 넘어가고요. 오른쪽은 60 정도 되는군요. 목은 40 정도라고 가이드라인을 뽑겠습니다. 눈금자에 있는 숫자를 클릭 드래그 한다라고 하면 선이 딸려 나오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40 넘어가지 않게 얼굴을 그릴 테다. 몸통의 경우에는 60 넘어가지 않게 그릴 테다. 대략의 간격을 잡아 놓으시면 됩니다. 동그라미를 이용해서 그려보도록 할 텐데요. 일리스 툴 누르셔서 클릭 드래그 하게 되면 얼굴이 이렇게 맹그러질 거고요. 채워주는 색깔 미리 뽑아 놓은 것 중에서 비슷해 보이는 색깔 정해주시면 되겠죠. 선에 대해서 색깔이 뭐다라고 지시가 되어 있으니까 선의 색깔도 맞춰주셔야 되겠네요. 다이렉트 셀렉션의 경우에는 일부분을 선택해서 수정하는 거예요. 얼굴이 완전 땡그랗지는 않죠. 클릭하셔서 그 친구만이라고 선택하셔서 살짝 꾹 내려줄게요. 여기도 라고 점 하나 정확히 선택해서 내려주시고요. 핸들 뽑혀 나온 친구들, 요 친구들의 기럭지에 따라서도 또 곡선이 달라집니다. 귀의 경우에도 일립스 이용해서 그릴게요.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하나의 점이라고 클릭하시고요. 위치 조절, 핸들 조절. 하나를 잘 만드셨으면 반대쪽에다가 거울처럼 반사를 시켜주시면 되겠죠? 얼굴의 반쪽을 그리도록 할게요. 반복하시면 됩니다. 얼굴에 대해서 반사시킬 친구들을 선택을 하시면 되겠죠. 이 친구들 몽땅 다라고 하게 되면 커다란 얼굴도 선택이 되는데요. 요 커다란 얼굴은 빼야 되겠죠. 쉬프트 눌러서 빼주도록 할게요. 반사를 시킬 겁니다. 로테이션 툴 꾹 누르면 리플렉트 반사시킬 수 있고요.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얼굴의 정중앙 부분 이쯤을 기준으로 해서라고 중심점을 Alt 눌러서 지정을 해줄게요. 얼굴의 가운데 요쯤이라고 그럼 반대쪽으로 반사되는 거 보이시죠? 프리뷰로 깜빡깜빡 하시면서 보시면 되겠고요. 이 친구는 기존에 있던 눈 사라지면 안 되니까 카피해서 만들어 줄게요. 귀의 경우에는 얼굴보다 뒤로 갔으면 좋겠네요. 덩어리를 선택할 때는 그냥 셀렉션이죠. 얘랑 쉬프트, 쟤랑.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게 되면 어레인지라고 순서를 정리해 줄 수 있는 아이들 보이는데요. 맨 뒤쪽으로 뺄 겁니다. 샌드 투 백. 귀의 경우에는 요만큼은 잘라서 안 보였으면 좋겠죠. 칼로 잘라 주도록 할까요? 이 친구를 이라고 선택하시고요. 지우개 툴 꾹 누르고 계시면 나이프, 칼이 보입니다. 싹둑하고 지나가시면 돼요. 요만큼을 자를 거다라고 칼질할 거고요. 그러면 이렇게 위쪽과 아래쪽으로 분리가 된 게 보일 거예요.
덩어리 선택하겠다 셀렉션 누구를요? 요 아래쪽에 있는 친구를요? 라고 지워주시면 이렇게 음영만 남습니다. 선의 색깔들을 정확히 넣어주세요. 제가 색깔을 잘못 넣은 것 같죠? 선의 색깔은 몸통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립스 역시 이용하셔서 그려주시면 돼요. 몸통의 경우에는 이 얼굴의 색깔과 똑같죠. 일일이 색깔을 지정할 필요 없이 이 얼굴과 똑같이 만들어주세요 라고 스포이드 툴을 눌러주시게 되면 바로 적용이 될 거예요. 셀렉션 툴 이용하셔서 몸통은 이라고 선택. 스포이드 툴로 똑같이 만들어주세요. 얘처럼 이라고 바로 적용되는 거 보이시죠? 다리의 경우에는 펜툴 이용해서 대략 그리겠습니다. 펜툴 사용법 알고 계시죠? 펜툴 누르시면 클릭해서 직선 만드실 수 있고요. 클릭 드래그 하면 곡선, 드래그 하면 곡선, 반복해서 드래그 하면 곡선 만들어질 거예요. 곡선이 아니라 다시 직선으로 돌리고 싶다면 뽑혀져 나온 핸들 때문에 곡선이 되는 거니까 핸들을 잘라주시면 되겠죠? 핸들이 뽑혀 나온 이 중심점을 왼손에 도움 받습니다. Alt 눌러서 클릭하시거나 정확하게 이 점 자체를 클릭하시게 되면 핸들이 잘 이울 거예요. 다시 직선으로 만들어 주실 수 있죠? 드래그하면 곡선, 드래그하면 곡선, 곡선 만드시다가 방향을 급격하게 꺾어 주실 때는 핸들을 자르기 위해서 뽑혀져 나온 요 중심점을 클릭하시게 되면 다시 핸들이 잘라지면서 직선으로 완성이 될 겁니다. 다리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펜툴, 클릭해서 직선, 곡선을 만들려면 드래그, 드래그, 드래그. 하나를 잘 만들었으면 역시 이 친구도 반사시켜 주도록 할까요? 리플렉트, 중심은 몸통의 중앙 여기라고 배꼽 부분을 Alt 클릭. 프리뷰로 보시면서 반사된 거 확인. 기존에 있던 거 사라지면 안 되니까 카피. 몸통과 다리는 하나로 합체를 시켜줄까요? 싹 다 잡으셔서 패스파인더 이용해서 합체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패스파인더는 꺼내놓는 게 좋겠네요. 윈도우 메뉴에 가시게 되면 쭉 아래로 내려갔을 때 패스파인더라고 하는 친구를 찾으실 수 있을 거고요. 패스파인더를 이용하시게 되면 합체해 주세요, 빼주세요, 나눠주세요 라고 하는 기타 등등의 기능들이 들어있죠. 합체해 주세요, 유나이트 한꺼번에 합체가 됩니다. 몸통은 좀 얼굴보다 뒤로 갔으면 좋겠네요. 오른쪽 버튼 어레인지 샌드 투 백. 손을 그려보도록 할까요? 손도 역시 펜툴을 이용해서 대강 그릴게요. 이쯤에 얼굴 지나가는 손. 드래그해서 곡선, 드래그해서 곡선, 드래그해서 곡선 요 정도까지 그려주시고 다시 제자리로 닫아버리게 되면 이렇게 지나가는 선이 보여버리죠? 컨트롤 Z 제자리로 돌아가지 않고 이쯤에서 바로 끝내겠습니다. 엔터 쳐서 마무리 하시게 되면 이렇게 손이 완성이 될 거예요. 반대쪽도 해볼까요? 펜툴을 들었고요. 이쯤에서 시작할 거다라고 클릭. 곡선이면 드래그, 곡선이면 드래그, 곡선이면 드래그. 이쯤에서 그냥 끝낼 겁니다. 그냥 이대로 엔터를 치게 되면 이렇게 해서 손이 완성이 되죠. 여기에서 주먹쥔 부분 요만큼은 또 잘라서 색깔을 짙게 넣어줘야 되겠네요. 셀렉션 툴 얘입니다 라고 선택하시고요. 나이프 툴 칼을 들으셔서 요만큼 쌍둥 지나가게 잘라주세요. 슝 하고 잘라주시면 위아래로 친구가 분리가 될 거예요. 선택을 요 위쪽에 있는 주먹 부분 색깔을 칠해 주시고요. 아래쪽에 칼질하느라고 선이 생겨버렸네요. 일부분을 지우겠습니다. 요 지나가는 선은 필요가 없는 거죠. 이쪽에 선을 잘 선택하셔서 지우시면 됩니다. 딜리트. 반복하시면 돼요. 얘를 이라고 선택.
칼을 들으셔서 쌍둥 잘라주시고 그렇게 되면 요 아이 채워주는 건 짙은 색인 거죠. 지나가는 선이 보여버리네요. 직접 선택 도구. 요 선은 필요 없어 라고 선택하셔서 지우시면 다시 열려있는 것처럼 보여요. 꼬랑지로 넘어가 볼까요? 꼬랑지. 대략 90 정도를 넘어가지 않게 이만큼 그려주시면 되겠죠? 일립스 이용하셔서 길다랗게 타원, 살짝쿵 방향을 틀어줄 거예요. 이 아이도 요렇게 칼질해서 색깔들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셀렉션 툴 선택, 나이프, 칼로 지나가는 때 과감하게 쌍둥쌍둥 지나가 주세요. 선택하셔서 색깔들 넣어주시면 됩니다. 선은 없다라고요. 하나씩 짙어야 되는 아이들 쉬프트 눌러서 얘랑은 방금 지정했던 요 친구랑 같아요 라고 스포이드 뿅 찍어주시면 적용이 되죠. 꼬리 부분은 몸통보단 뒤로 가야 되겠죠. 몽땅 선택하셔서 오른쪽 버튼 어레인지 샌드 투 백. 작업을 하느라고 뽑아놨던 가이드라인의 경우에는 지워주는 게 좋겠네요. 보여주십시오. 뷰에서 가이드 가시면 클리어 가이드라고 깔끔하게 지우실 수 있을 거예요. 조금 더 여러분들은 예쁘게 만들어 주세요. 파일을 저장하겠습니다. 왼쪽 꼭대기 파일 저장할 거니까 세이브. 시험장에 가시게 되면 문서 안에 GTQ라고 하는 폴더 마련되어 있을 거예요. 파일의 이름은 처음에 주고 들어왔으니까 그대로 저장만 하시면 되겠죠. 저장, OK. 두 번째 문제 볼까요? 두 번째 문제도 용지 사이즈는 100에 80 똑같군요. 새로 만들게요. 파일에서 New. 파일의 이름 주셔야 됩니다.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두 번째 문제. 용지 사이즈는 100에 80, 단위가 밀리미터 단위죠? 눈금자를 켜놓는 게 좋겠다. 단축키를 쓰는 게 좋겠죠? 컨트롤 R 누르시게 되면 눈금자가 보일 거고요. 필요한 색상들은 미리 뽑아 놓는 게 좋겠습니다. 스와치 패널에서 색깔을 그룹으로 묶어 놓는 게 찾기가 편하겠죠? 뉴 그룹에서 이름까지는 주지 않을게요. 오케이. 색깔을 추가하겠습니다. 뉴 스와치. 색상 값들 중에서 이렇게 화살표로 지정이 된 아이들은 요 색깔에서 저 색깔로 변화돼요 라는 그라디언트 색상입니다. 그라디언트 패널에 가셔서 색상값 흰색에서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 거 밑에 물감통 보이시죠? 더블 클릭하셔서 색상값을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CMYK 형태로 보고 싶은데 K값밖에 보이지 않네요. 3줄이 누르셔서 CMYK 형태로 바꿔주십시오. 오른쪽에 있는 색상도 더블 클릭 CMYK 모드로 바꿔서 색상 값을 뽑아 주셨으면 이 아이를 스와치에다가 가져다 놓고 싶은데요. 단색은 질질질 끌어서 갖다 놔도 여기에 바로 장착이 안 되는군요. 미리 만들어져 있는 이 그라디언트 친구들 옆에다가 가져다 놓을게요. 가이드라인을 뽑아서 이렇게 저를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눈금자 클릭 드래그 하셔서 질질질 끌고 요만큼이라고 대강의 윤곽을 잡아줬습니다. 알트 드래그 하면 복사해서 쓸 수 있습니다. 반을 잘 만들어서 이만큼이라고 반사시키면 될 텐데요.
아래쪽에 있는 커다란 친구는 굳이 움직일 필요 없죠? 빼겠습니다. 쉬프트 눌러서 너는 빠져 라고 하면 이렇게 요 짙은 색깔 아이들만 남죠? 리플렉트는 로테이트 툴 꾹 누르면 나타납니다. 리플렉트. 반사시키는 거울은 여기 중앙쯤에 있죠? 어디를 선택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요쯤 지나가는 곳 Alt 클릭하셔서 뿅. 반대쪽으로 프리뷰 보시면서 생성된 거 확인. 기존에 있던 아이가 지워지면 안 되겠죠? 카피. 지붕의 경우에는 펜툴로 그려주는 게 좋겠네요. 절반을 그려서 얘도 리플렉트 반사시킬게요. 알트 드래그해서 복사해서 가져다 놓겠습니다. 지붕에 지나가는 선들의 경우에는 그 선의 색깔과 굵기가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꼭 맞춰주셔야 되겠죠? 라인 툴. 지붕의 절반을 만들었으니 이 친구도 반사를 시킬게요. 이만큼이라고 선택. 가운데 있는 이 친구는 또 만들어질 필요 없으니까 쉬프트 눌러서 뺄 거고요. 리플렉트 반사를 시켜줄 거예요. 중심점은 여기라고 Alt 클릭. 프리뷰로 보시면서 제대로 만들어지는지 확인. 기존에 있던 아이는 사라지면 안 되니까 카피. 조금 모질하네요. 다이렉트 셀렉션으로 좀 모아줄게요. 지붕에 마감하는 선의 경우에는 브러쉬를 이용해서 그리는 게 빠르겠죠. 물방울 브러쉬를 이용하셔서 두께값 어느 정도 될지는 결과물을 보시고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브러쉬의 두께값은 엔터키 옆에 있는 열려라 네모가로 혹은 닫혀라 네모가로를 이용하시게 되면 두께값 조절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커지고 작아지고 하는 거 보이시죠? 적당한 두께값을 주시고요. 브러쉬를 이용하는 게 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브러쉬를 들으시고 브러쉬가 삐딸삐딸해서 싫다 하시는 분들은 펜툴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펜 도구 이용하셔서 여기 클릭, 저기 클릭, 클릭 하셔서 선의 형태로 쭉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그 선에 대해서 두께를 두껍게 두껍게 스트로크 주시면 되겠죠. 선으로 그리실 경우에는 모서리가 뾰족하면 자연스럽지 않으니까 스트로크 패널에서 3줄이 쇼 옵션이라고 하시면 그 선의 모퉁이를 둥글게 둥글게 다듬어 주실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요 석조 등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색상을 좀 뽑도록 할까요? 만들어진 친구들은 가운데 맞춤하시는 게 좋겠죠? 온라인에서 정중앙을 맞춰주세요 라고 하면 가운데를 맞추실 수 있을 거예요. 석조등이 다 만들어졌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나무는 일립스 활용하시면 되겠죠? 동글동글 모아주세요. 모자란 부분들은 메꿔주시면 됩니다. 몽땅 선택하셔서 패스파인더로 합쳐주시면 되겠죠? 유나이트 합체. 색깔은 그라디언트 뽑아놓은 친구 얘입니다. 방향이 다를 경우에는 그라디언트 패널에서 앵글값, 각도를 조절하실 수도 있고요. 그라디언트 도구를 선택하시게 되면 직접 그 방향을 드래그해서 그리실 수도 있어요. 위쪽에 이렇게 하늘색의 브러쉬와 아래쪽에 리본 같은 브러쉬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거 그대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일단 위쪽에 있는 하늘색 브러쉬 툴을 들으실 거고요. 드래그해서 쭉 만들어진 친구에 대해서 원하는 브러쉬 모양이 아니네요. 브러쉬 패널 가셔서 미리 만들어진 친구에서는 바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라이브러리에서 찾으시면 돼요. 라이브러리를 띵 눌러보니 여러 가지 카테고리가 보이는데 어떤 아이가 어디에 들었는지까지는 얘기하고 있지 않고 그냥 브러쉬의 이름만 찾아주셔야 되겠네요. 워터컬러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 아이는 일단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아무거나 뿅 찍어서 리스트를 쭉 나열을 하시고요. 왼쪽으로 가라 화살표, 오른쪽으로 가라 화살표 이 친구들을 뿅뿅뿅 누르면서 천천히 찾으시면 됩니다. 보실 적에 이름을 정확하게 찾고 싶은지 아니면 모양을 정확하게 찾고 싶은지는 보는 방법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서 이름을 정확하게 찾는 게 좋겠죠? 리스트 뷰라고 선택을 하시게 되면 워터컬러 스트로크 3이라고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거 똑같이 찾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색깔도 지정이 되어 있으니 스트로크의 색상 맞춰주세요. 아래쪽에 있는 리본 모양도 브러쉬를 그려서 작업할게요. 리본의 경우에는 쭉 펼쳐져 있으니까 대강 그리면 안 되겠군요. 클릭하셔서 쉬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그리시면 선이 삐뚤삐뚤하지 않습니다. 쭉 뻗게 그려주시고요. 아까 썼던 브러쉬를 기억하고 있군요. 그거 아니거든 라이브러리에서 찾으십시오. 이건 모양을 보면서 찾는 게 좋겠네요. 썸네일 뷰 여기군요. 스트로크의 두께값도 지정이 되어 있죠. 그 아이는 1포인트입니다. 1포인트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 거 맞춰주세요. 글씨 쓰도록 하겠습니다. 타입 툴. 글꼴에 대해서 지정이 되어 있는 대로 만들어 주시면 될 텐데요. 템플스테에 있는 에이리얼의 볼드까지만 써 있네요. 크기는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유추하시면 되겠죠. 이 정도로 갈까요? 글자를 보시게 되면 위아래로 색깔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네요. 뽀사서 위쪽은 주황, 아래쪽은 초록으로 바꿔줘야 될 텐데요. 이 아이가 글자인 상태에서는 뽀사지지 않아요. 얘를 이라고 셀렉션 선택하셔서 오브젝트를 익스펜드 눈에 보이는 대로 확장시키세요 라고 오케이 하시게 되면 이제 가장자리에 이렇게 패스들이 나타나면서 글씨가 아니라 펜툴로 그린 것처럼 얘가 인식을 합니다. 요 아이들은 다른 아이들과 지금 같이 선택이 되면 곤란하니까 셀렉션 툴 이용하셔서 더블 클릭하면 다른 아이들은 흐리멍텅해지고 요 글자들만 또렷하게 보이죠. 아이솔레이트라고 하는 자신들만의 독립 공간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 아이들을 너그들이라고 하셔서 칼질할게요. 나이프 툴 누를 거고요. 쌍둥하고 지나가도록 잘라주시면 됩니다. 위쪽에 있는 친구들만 살짝 선택을 하셔서 색깔 값 주황색 지정된 색깔 넣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위쪽과 아래쪽의 색깔 서로 다르게 지정이 됐죠? 살짝 떨어져 있는 것 같네요. 초록색 부분만 얇게 선택하셔서 방향키로 살짝 아래로 내려가면 뚝 떨어져 보입니다. 이제 다시 독립공간에서 나갈게요. 다시 나가세요 라고 화살표 누르셔도 되고요. 글자 이외에 다른 아이들을 더블 클릭하셔도 되고요. 키보드에서 ESC라고 누르셔도 됩니다. 위쪽에 Let's Enjoy 라고 되어 있는 이 글자의 경우에는 출렁하고 글자가 꿀렁거리는데요. 요거 동글라미 2번에 타입 오너 패스를 이용해서 활용해라 라고 되어 있네요. 타입 오너 패스를 하시려면 패스를 그려주셔야 그 위에 글자가 올라앉을 수 있어요. 펜 툴을 이용해서 작업하실 수도 있고 CC 버전부터는 커버처 툴이 있습니다. 커버처 툴은 그냥 클릭만 해도 무조건 곡선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클릭하셔서 여기가 시작, 꼭대기는 여기, 골짜기는 여기, 다시 끝자락은 여기입니다 라고 눌러만 줘도 곡선이죠. 다 됐으면 ESC 그만 그릴란다 라고 선이 완성이 됐고요. 글자 꾹 누르고 계시면 타입 오너 패스라고 하는 기능 있습니다. 내가 만든 그 선에 정확히 가까이 갖다 대시면 패스라고 인식이 될 거예요. 스마트 가이드가 있어야 이런 안내문이 뜰 겁니다. 위쪽에 보여주십시오 뷰에서 스마트 가이드가 켜져 있는지 확인을 좀 해주세요. 패스에 대고 클릭하시게 되면 글씨 이렇게 써질 거고요. 글꼴 맞춰주는 게 좋겠죠. 타임 뉴 로만. 글자에 대해서 이 친구라고 선택을 하시면 좀 더 밀어주는 기능들 보입니다. 만들어진 선은 나중에라도 수정 가능해요.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이 아이는 여기입니다. 저 아이는 저기입니다. 라고 드래그해서 옮겨주실 수 있어요. 작업이 마무리가 됐으면 그림자 효과까지 주셔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템플스테이라고 하는 이 리본의 경우에는 이펙트 메뉴에 가셔서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드랍 섀도우 주도록 할게요. 스타일라이즈라고 하는 곳에 가시면 드랍 섀도우 그림자가 있습니다. 프리뷰로 보시면서 이 친구의 그림자 농도 그리고 거리값 값을 조절하시면 되겠죠. 작업하느라고 뽑아놨던 가이드라인은 지우도록 할게요. 보여주십시오. 뷰에서 가이드를 클리어 가이드 정리해줬고요. 파일을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꼭대기 파일 저장할 거니까 세이브. 경로는 GTQ인지 확인하시고요. 이름도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저장해서 마무리 지을게요. 세 번째 문제는 용지 사이즈가 다르군요. 120에 80짜리로 만들도록 하죠. 왼쪽 꼭대기 파일 새로 만들 겁니다. New 파일의 이름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세 번째 문제 윗스 폭을 120 높이는 하이트 80 OK 컨트롤 R 눌러서 눈금자 켜둘 거고요. 필요한 색상들을 뽑을 건데요. 패턴으로 등록해야 되는 야자나무부터 먼저 제작을 할게요. 이 친구에 필요한 색깔만 먼저 뽑겠습니다. 스와치 패널에서 그룹을 따로 만들어 줄 거고요. 오케이. 색깔을 추가하겠습니다. 뉴 스와치. 가이드라인을 뽑도록 할까요? 어느 정도에 배치할 것인지 쭉쭉쭉 뽑아주세요. 배경이 되는 친구는 더 이상 움직거릴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오브젝트를 락을 걸어주겠습니다. 셀렉션. 이제 얘는 선택되지 않죠? 야자수를 그리실 때 펜툴을 이용하시면 되겠는데요. 펜툴 클릭하셔서 시작하는 점 클릭, 제일 높은 점 클릭, 도착하는 점 여기, 제일 오목한 부분 다시 도착하는 점 클릭해서 이렇게 짙은 색깔로 칠해 볼게요. 직선으로 만드신 다음에 펜툴 꾹 누르면 나타나는 앵커 포인트 툴 이용하시게 되면
곡선화 시켜줄 수 있어요. 쭉쭉 당겨주시면 곡선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죠? 곧바로 곡선화 작업이 어려우신 분들은 이렇게 직선으로 윤곽을 잡아주시고 나중에 펜 툴 꾹 눌러서 나타나는 앵커 포인트 툴 이용하셔서 곡선화 작업을 해주세요. 하나를 잘 만들어서 알트 드래그 복사해서 쓰도록 하죠. 하나의 커다란 야자나무를 만들었으면 그 아이를 복사해서 작은 아이로 축소해 주면 되겠죠. 이마만큼이라고 선택할 거고요. 알트 드래그해서 복사할 거고요. 크기는 쉬프트 눌러가면서 조절하시면 이렇게 한꺼번에 조절이 되죠. 그 아이는 반대로 뒤집을 때 리플렉트 툴을 이용하시면 되는데 어디 기준으로 할 건지를 굳이 선택해 주지 않는다면 그냥 오른쪽 버튼 눌러서 여기에 있는 트랜스폼 리플렉트 이용하시면 제자리에서 바로 뒤집어져요. 프리뷰로 보시면 이렇게 바로 제자리에서 뒤집어지는 거 보이시죠? 굳이 카피할 필요는 없으니까 오케이 해서 마무리 짓죠. 야자나무에 대해서 패턴 등록해라 라고 제시가 되어 있네요. 배경으로 깔려져 있는 사각형 락을 풀어주셔야 되겠죠. 몽땅 다 선택하셔서 오브젝트 메뉴에 가시게 되면 패턴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패턴에 맹글어주겠다 메이크 그러면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서 만들어진다 라고 하는 게 보일 거고요. 패턴에 이름 주면 되겠네요. 야자나무 만들어 주세요 라고 던 V체크를 눌러 주시게 되면 패턴 정의는 끝났고요. 잘 보이진 않지만 이렇게 패턴으로 등록한 거 스와치 패널에 있습니다. 옆쪽에 요거 꽃 모양은 펜툴 이용해서 그려주시면 되겠죠? 가이드라인을 새로 뽑아야 되겠네요. 뷰에서 가이드 클리어. 요만큼 넘어가지 않는다. 펜툴 이용하셔서 클릭, 클릭, 클릭. 뾰족뾰족 그려주시고요. 거기에 필요한 색깔을 뽑아놓는 게 좋을 뻔했네요. 펜 툴을 꾹 누르면 나타나는 앵커 포인트 툴 클릭 드래그 하셔서 곡선화. 위치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땐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옮겨주시면 됩니다. 자, 요 안쪽에 이렇게 하얀색으로 파먹고 들어간 부분 보이시죠? 요것도 펜 툴 이용해서 작업을 하시면 되는데 칼질해서 빼실 수도 있어요. 나이프 툴 이용하셔서 요만큼이라고 쌍둥, 요만큼이라고 쌍둥.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이 부분만 빼시면 되겠죠? 칼질을 해줬으니 요 안쪽에 있는 아이만 딜리트 지우면 이렇게 칼질이 들어간 거예요. 다시 해볼까요? 얘를이라고 하셔서 나이프 툴 들을 거고요. 요만큼이라고 쌍둥, 요만큼이라고 쌍둥. 그러면 요 안쪽에 있는 아이만 날려버리면 된다고요. 오히려 칼질이 좀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펜툴로 그리셔도 됩니다. 하나의 꽃잎을 잘 만드셔서 복사해서 쓰시면 돼요. 알트 드래그 복사 방향을 바꿔요. 이 친구들은
따로따로 흩어지지 않게 그룹으로 좀 묶어 놓을게요. 큐브를 만들어 보도록 할까요? 가이드라인을 새로 뽑아야 되겠군요. 필요한 색상들을 뽑겠습니다. 이 친구들은 그만큼 빼는 게 좋겠죠? 마이너스 프론트. 분리가 되어 있는 선들이 이렇게 꼬불탕거리지 않을 경우에는 선을 그려서 나눠주는 게 좋겠네요. 라인 툴. 몽땅 선택하셔서 패스파인더에서 디바이드 나눠주면 조각조각 나죠?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이 친구 쉬프트 저 친구라고 색깔 주황색으로 맞춰줄 거고요. 요만큼 그림자 가진 부분에 대해서는 K100짜리가 오퍼시티 40이라고 투명도를 가지고 있는 거였군요. 요 아이를 하나 더 복사를 하도록 할게요. 요 친구를 이라고 알트 드래그해서 복사. 요 안쪽에 있는 친구들의 경우에는 필요가 없어서 다이렉트 셀렉션 요 안에 있는 아이들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친구들 다시 합체를 시켜줄 수 있을 텐데요. 유나이트 합체. 색깔이 깜장색이에요 라고 K100짜리. 하지만 투명도가 있어요 라고 트랜스퍼런시 투명도는 40. 반투명해서 비치는 거 보이시죠? 이 아이를 살짝쿵 얹어 줄 거고요. 그 친구의 경우에는 요만큼만 필요하다라고 요만큼만 필요하다라고 잘라서 표현해 주면 되겠죠. 펜툴로 일일이 그리셔도 되고요. 나이프 툴 이용해서 칼질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되겠죠. 선에 대해서 두께값과 색깔 지정된 대로 그려주시면 될 텐데 꿀렁꿀렁하는 선들은 펜툴로 그려주기 힘들겠네요. 브러쉬를 쓰셔도 되겠지만 가느다란 선은 연필을 이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펜슬 툴 찾으셔서 쭉쭉쭉 그려주세요. 스트로크 선에 대해서 대시드라고 체크를 하시게 되면 점선으로 표현하실 수 있고 결과물처럼 촘촘하게 하려면 갭과 대시 값을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시는 선이 그려지는 간격이고요. 갭은 떨어지는 간격이에요. 결과물과 비슷한 느낌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우리가 만든 꽃 모양을 복사해서 넣도록 할게요. 알트 드래그 하시게 되면 복사가 되는데 튜브 밑에 깔리죠. 튜브가 나중에 그려졌기 때문이에요. 오른쪽 버튼 어레인지 브링 투 프론트 글씨를 얹도록 하겠습니다. 타입 툴 클릭. 그 꼴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는 대로 타입 뉴 로만 파라솔을 만들 때에 요 친구들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거 보이시죠? 만들 때에 기울여서 그리시면 각도를 맞추기가 힘드니까 처음에는 똑바로 서 있는 파라솔을 만들어 주고요. 그걸 한꺼번에 기울여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필요한 색상을 먼저 뽑도록 할게요. 스와치 패널에서 미리 만들어져 있던 우리의 그룹 하나를 더 추가하겠다. 뉴 스와치.
파라솔은 좀 커다라니까 아예 창 밖에다 놓고 그리겠습니다. 일립스 이용해서 커다란 원, 요 아이를 요만큼 나눠서 요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원을 선택하셔서 컨트롤 C 복사하시고요. 같은 위치에다 붙일게요. 컨트롤 F. 크기를 조절하실 적에 드래그 하시면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줄어드는데 왼손으로 Alt 누르시면 양쪽으로 줄어드네요. 컨트롤 C 복사, 컨트롤 F 같은 위치에다 붙일 거고요. 크기 조절할 때 Alt 누른 상태에서 당겨 주시면 이렇게 양쪽이 중심을 맞춰서 크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 친구에 대해서 뾰족한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 셀렉션 툴 얘입니다 라고 해줄 거고요. 직접 선택 도구 이용하셔서 꼭대기에는 정점이라고 했더니 이렇게 핸들이 보여지고 있죠. 핸들에 대해서 그냥 조절하면 이렇게 양쪽이 같이 움직여 버려요. 컨트롤 Z. Alt를 누른 상태에서 핸들을 조절하면 한쪽만 이렇게 움직여지는 거 보이시죠? Alt를 누른 상태에서 한쪽만 이렇게 움직여 줄 수 있습니다. 셀렉션 툴 이용하셔서 얘를 이라고 선택했고요. 다이렉트 셀렉션 여기 한 점이라고 핸들을 Alt 누른 상태에서 당겨 주시면 이렇게 각도가 따로따로 조절이 된다. 가운데를 좀 맞춰주도록 할게요. 일립스 이용하셔서 이 위에다가 얹어줄게요. 색깔이 구분이 좀 잘 되라고 임의의 색깔을 좀 넣어서 비교를 해드릴게요. 이렇게. 그럼 이만큼만 빠지면 우산은 요만큼 남게 되는 거겠죠? 한쪽을 잘 만들어서 반사시키겠습니다. 리플렉트. 중심은 여기요라고 Alt 클릭. 카피하시게 되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패스펀드 이용하셔서 디바이더로 몽땅 다 조각조각 나눠줄 거고요. 필요 없는 부분들은 아랫동네 이만큼은 지워주도록 할게요. 그룹을 풀어주도록 할까요? 이 친구들은 패스파인더 이용해서 나눠줬더니 여기 그룹으로 묶여 있네요. 오른쪽 버튼 언그룹 셀렉션으로 지워주세요. 요만큼 필요 없어요. 딜리트. 필요 없는 부분들은 지우세요. 파라솔이 만들어졌고요. 선택하셔서 색깔들 채워주십시오. 요거하고 저거하고는 패턴으로 채울 거예요. 결과물 보니까 선이 없군요. 하지만 아래쪽에는 좀 선이 필요하니까 요거 한 덩어리를 Alt 드래그해서 복사해 놓고요. 너그들은 선이 없어 라고. 하지만 얘네들 아래쪽에 있는 요 선은 좀 필요하지요. 그래서 합체를 해주시고요. 패스파인더 합체. 일부분을 지울 겁니다. 다이렉트 셀렉션 이 위쪽에 있는 부분만 지워요. 채우는 색깔이 없으면 이렇게 선만 남죠. 그 선에 대해서 색깔 값이 옐로우 백이라고 되어 있어서 맞춰줬고요. 요거는 점선으로 지금 결과물이 보여요. 점선을 자세히 보시면 선의 형태가 짧게 갔다가 짧게 쉬고요. 길게 갔다가 짧게 쉬고요. 다시 짧게 갔다가 길게 쉽니다. 반복되는 거죠. 짧게 갔다가 짧게 쉬고 길게 갔다가 짧게 쉬고 다시 짧게 갔다가 길게 쉬어요. 반복되는 구간은 요만큼인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 친구는 짧으니까 2, 여기도 짧으니까 2, 요거는 좀 기니까 5, 다시 짧은 거는 2, 짧은 거는 2, 긴 거는 다시 5라고 이런 식으로 기럭지는 여러분들께서 정해주시면 돼요. 대시드 라인 체크해서 숫자 값을 조절해 보도록 할게요. 대시드 짧게 갈 겁니다. 2 짧게 쉴 거예요. 2 길게 쓸 겁니다. 5 짧게 쉴 거예요. 2
다시 짧게 그릴 거고요. 그 아이를 길게 가도록 할게요. 그러면 결과물 보이시나요? 이렇게 모양 만들어집니다. 기럭지를 조금 더 길게 하고 싶다면 그 값은 여러분들께서 더 조절하시면 돼요. 5는 조금 짧아 보이니까 7이라고 값을 긴 아이들은 바꿔주도록 할게요. 선택을 하신 상태에서 값을 주도록 하죠. 정답은 없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선의 기럭지는 보시고 조절하십시오. 얼마만큼 선을 그릴 건지 대시, 얼마만큼 선을 뗄 건지 갭, 이렇게 대시와 갭들을 이용해서 점선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아래쪽에 나풀거리는 요 천 조각은 어쩔 수 없이 펜으로 그려야 되겠군요. 펜 툴을 들어서 그려주도록 할게요. 클릭, 클릭, 클릭해서 펜 툴을 꾹 누르면 나타나는 앵커 포인트 툴 쭉쭉 당겨주시면 곡선이 되죠. 순서를 어레인지, 샌드 투 백, 맨 뒤로 빼시면 어차피 가려서 안 보이니까 이 정도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반복해서 작업하세요. 반을 그렸으면 나머지는 그냥 반사시킬게요. 리플렉트, 알트, 클릭. 카피하시면 이렇게 만들어지죠? 파라솔에 대해서는 배치된 오브젝트의 경우에 간격을 일정하게 해서 그룹으로 설정해 주세요 라고도 되어 있네요. 이 친구를 가져와야 되겠습니다. 잠깐 놓은 건 잠깐 풀어야 되겠군요. 오브젝트에 unlock all이라고 해서 잠금을 풀어주시고 얘는 alt 드래그해서 복사 갖다 놓을 거예요. 순서는 arrange, bring to, front 맨 앞에 색깔은 흰색이라고 했으니까 색상값 맞춰주면 되겠고요. 파라솔의 경우에는 이 친구들 이제 완성이 된 거를 한꺼번에 몽땅 다 그룹으로 묶어서 빙그르르 돌려주시면 되겠죠? 가져다 놓을 거고요. 크기가 혹시라도 너무 크거나 작으실 경우에는 묶어서 크기 조절하시면 되겠고, 그럴 때는 글자가 같이 커지거나 작아지니까 글자의 크기가 지정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꼭 글자 크기를 다시 한번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파라솔의 요 지팡이 부분은 위아래가 좀 색깔이 다르군요. 그룹을 좀 풀어서 잘라야 되겠네요. 언그룹 칼질을 할게요. 요만큼 쌍둥 잘라서 요 아이는 색깔이 밝아요. 요 정도 느낌이려나요? 전체적으로 배치 확인을 해 보시고요. 패턴이 지금 너무 크니까 패턴만 좀 크기를 맞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얘랑 쉬프트, 쟤랑 스케일 툴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개체가 같이 쪼그라들면 안 되겠죠? 개체는 오브젝트는 풀어주시고요. 패턴만 들어가겠다라고 스케일을 적당히 프리뷰로 보시면서 조절하시면 되겠죠? 각도도 혹시 달라졌다면 로테이트 툴 이용하셔서 각도 조절도 해주세요.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오케이. 파일을 저장하도록 하죠. 왼쪽 꼭대기에 파일 저장할 겁니다. 세이브. 경로와 이름 지정하시고요. 저장하시게 되면 마무리가 되겠네요. 여기까지 2023년 2월달 A유형 문제 함께 풀어봤습니다. 펜툴로 그리실 때에 펜툴이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브러쉬나 연필을 활용해서
작업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결과물만 비슷하면 돼요. 열심히 연습하셔서 다음 달에는 꼭 합격하시기 기원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